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 발표한 주요 당직 인선에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과가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대학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이 지난 4일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큰 틀에서 짚어주실까요? 엄 부장님이 해주시죠. 예, 네. 대구 경우는 일단 전력기획부총장의 주경호 대구 달성 네. 지역구죠 의원이 됐고요. 중앙연수원장의 정종섭 네. 의원.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재외동포위원장의 이제 그 강석호 네. 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네. 그 추의원 경우에는 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뭐 사실 요직 중에 요직이라는 이 자리에 임명돼 사실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예. 가장 이제 알짜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중앙당 인사라든지 재정 뭐 여러 가지 내년 총선 공천 관리 쪽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지역 네. 그 그런 자리이기 위치이네요. 때문에 네. 예. 네. 사실 추 의원은 뭐 지난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지역권 대구 달성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예. 그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자, 그동안 진박, 진실대, 친박, 명단에 포함된 네. 공천을 받았다가 지난 좀 이렇게 황 대표하고는 지난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같이 이제 일해본 어떤 네. 인연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김명준 비대위에서 사실 이제 그 당협위원장 에서 박탈됐던 정종섭 의원이 네. 중앙연수원장을 맡아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재개 발판을 다시 마련을 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뭐 당직 인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는 이 통합이라든지 탕평보다는 좀 이렇게 진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어떤 네. 평가가 우세합니다. 사실 네. 그 친박계와 전당대회 숨은 공신 등이 핵심 보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친박, 비박 이렇게 골고루 등용한 듯 보이지만은 네. 역시 그 주요 자리는 친박 일색으로 다 이제 차지했습니다. 사무총장의 한성교, 비서실장의 이제 이현성, 그다음에 대변인도 친박계 이렇게 해서 진정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네. 의미를 둘 수 있고요. TK에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추경호 의원 이외에는 네. 사실 좀 이렇게 소외됐다고 평가할 네. 수도 있고요. 추경호 그 부총장과 회의원이 됐던 김강림 의원,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역할만으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않느냐 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 기반이 약한 이제 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제 자기 이제 체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진정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대구 경북의 이제 주요 이제 정치인들도 예. 내년 어떤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다시 자기의 보신을 좀 했다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예. 큰 틀에서 친정 체제 구축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의 지난 전당대회 경선 과정과 이 결과를 보면 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경선의 룰은 이렇습니다. 70%가 이 책임당원의 투표, 네.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인데 자유한국당의 이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한 30%가 TK입니다. 네. 그야말로 또 대부분 다 또 굉장히 또 열정적이고 예. 또 이런 투표 가서는 굉장히 또 이 참여율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중에서는 김진태 후보를 미는 사람이 있고 오세훈 후보를 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영배직에서 이제 그 당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추경호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당직 중에서도 당직도 당직 나름이죠. 좀 하위 당직이라고 봐야 되죠. 네, 뭐 네. 본인들 좀 뭐 기분 언짢을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안배하고 배려하고 또 뭔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유 뭐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뭐 이건 뭐냐 이렇게 좀 자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TK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시각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일반인들의 시각 비롯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일반인들도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이제 TK 지역은 이제 이제 보수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게까지 네, 네. 이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대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심, 소위 말하는 당원들조차도 네. 사실은 이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이 단결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최고위원은 이제 4명을 뽑는데 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광림 의원 그리고 이제 대구에 이제 윤재옥 의원 2명이 나왔죠. 이제 네. 1인 2표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결이 잘 된다고 했으면 둘 다가 당선되고 최고위원으로 네. 누가 1등, 2등 하든 간에 이 정도가 돼 주는 것이 옛날이었다고 보면 네. 지금은 뭐 그조차도 좀 뭐 이 좀 사분오열 되지 않았느냐라는 네, 네. 생각.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키를 잡고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박 냄새, 친박 내음을 좀 물씬 풍기면서 출항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직 인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황교안호가 우리 지역을 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전망은 좀 사실 밝지를 않아요. 앞서 이제 기하석 교수께서도 네. 언급했듯이 당심이 좀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지난 전당대회 성적에서도 이제 아까 언급하셨듯이 성적에서도 분명히 TK였던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패싱 이야기가 이 당내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그 아까 언급했듯이 뭐 그동안 뭐 숱한 어떤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보수의 어떤 그 본가로서 이제 보수층들이 믿고 밀어줬단 말이죠. 네. 대구 경북에 밀어줬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사실 뭐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권을 사실 지금 현재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 네. 뺏겼잖아요. 네, 네, 뺏겼다는 어떤 그런 이 책임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당원들이라든지 당심들이 뭐 앞으로는 당분간은 대구 경북 정치권 네. 뭐 당신들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런 이런 의미인가요? 식으로 네. 좀 이렇게 여기는 어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분위기를 네. 황교안 대표가 네.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네. 봐서는 대구 경북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당내 입지라든지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여기서 네네. 여기서 이제 그 민심이 사실은 당신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전당대회 그 직전에 당권 주자로 나선 그 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네. 세 명의 이제 당권 주자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자유한국당 보수당의 대표로서 오세훈 후보가 절대적이었어요. 거의 뭐 과반이었거든요. 네.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결국 당선된 것은 이제 황교안 후보다고 네, 되겠죠. 네,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당심과 민심이 그만큼 괴리가 좀 차이가 있다. 난다. 차이가 네, 있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TK 얘기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저희 지역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대구 달성 출신이죠. 황교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서 그래도 전략기획부 부총장인가요? 네,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 향후 뭐 좀 추 의원의 역할이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좀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 의원의 활동이라 그럴까요?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원과 국민들이 사실 대구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싸늘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예. 뭐 이 길을 바라보는 어떤 재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예. 아마 국민들의 당원들이 그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추 부총장의 역할이 좀 사실 기대되고요. 네. 뭐 주경호 그 부총장은 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내고 네. 사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 황 대표가 아까 언급했듯이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최측근으로 통하는데 네. 일단은 내년 총선에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이제 아, 그렇군요. 예상을 네. 합니다. 네. 사실 당규에는 전략기획부총장은 뭐 조직부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뭐 총선에 뭐 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관여할 수 네.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추 의원이 최근에 이제 저희 매일신문하고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내년에 대구 경북 총선에서는 어떻게 이제 개입할 것이냐라는 네. 물음에 사실 적답을 피하면서 일단 몸집을 만들겠다. 네. 예, 대구 경북 또는 이제 그 보수 그 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좀 많이 무너졌는데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몸집을 불리는데 그동안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뭐 제시를 하고 네. 또 정부 여당의 뭐 강력한 어떤 네. 야당으로서의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네.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총선의 밑그림까지 그릴 것으로 보여진다, 전망된다까지 지금 이제 취재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직 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 정비에 닻을 올리니까 이번에는 관심이 지금 공석인 대구 지역의 세 곳이죠. 당협위원회를 누가 맡게 될지, 당협위원장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지만 경향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세 군데죠. 대구 북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그야말로 스스로 임명된 네. 북을의 당협위원장. 이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뭐 물러난 그나마 진배 없죠. 예. 그다음 이제 동구갑의 이제 정종섭 지금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4일 단행된 당직 임명에서 당 그 중앙연수원장 임명된 정종섭 의원, 네. 그다음 중남구의 이 곽상도 의원 3명이 이제 그 당협위원회 자격 박탈이 됐죠. 네.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이번에 그 두 사람이 정종섭 그리고 곽상도 의원 두 사람이 당직을 맡음으로 해서 예. 이거는 복귀의 수순이죠. 이거는 네, 네. 자연스럽게 복귀를 그렇죠. 하는 복귀의 거네요. 수순이죠. 네. 예. 그리고 동시에 내년 총선에 또 출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네. 이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을이 누가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 될 것인지 이건 또 이제 그 선임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이제 네. 뭐 오디션 하듯이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어쨌든 네, 뭐 네. 누군가는 또 한 명이 당협위원장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 맞습니다. 것인가 예, 관심이 예. 모아졌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준 비대위에서 쫓겨난 두 의원, 쫓겨났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두 의원이 위기였는데 이제 뭐 당협위원장 복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 네. 반발 내지는 후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네. 뭐 자연스럽기는 하지만은 예, 그리고 공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에서 조직 강화 특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네. 해서 네. 탈락시켰던 예. 그두 인사들 아닙니까? 예. 불과 지난 연말이잖아요. 3개월이죠. 3개월. 네, 네. 3개월 만에 한교안 대표가 되돌리고 네. 무시한다는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네. 사실 네. 당심에서도 크게 뭐 박수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요. 네. 두 분 의원도 예. 문제고 지금 이제 유승걸 의원 문제가 네. 또 이제 동갑에 이제 있는데 예. 유승걸 의원 사실 비대위에서
임명을 했는데 대구시당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딪혀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사실 해결해야 될 어떤 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봤을 때는 이 대구 지역의 어떤 비어 있는 당협 위원장들은 네. 아마 뭐 4월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네. 아마 정치적 분위기를 봐서 예. 아마 순차적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역시 네. 뭐 어떻게 내년 총선 앞두고는 이제 체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예. 자기 색깔을 드러낼지 네. 아니면 지역의 어떤 민심들을 받아들일지 네. 그래서 관심거리입니다. 일단은 좀 좀 전에 이제 체질 변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 한번 이렇게 강행해 보고 그렇죠. 지역의 반응도 네, 보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조심조심 조심해서 들여밟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어. 뭐 자기가 아무리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핵심적으로 3개월 전에 했던 어떤 네.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혁신안을 네. 뒤엎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술을 밟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잡음이 없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당협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이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출범한 황교안 대표 체제의 당 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지역의 당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정치권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뭐 지역 방향이라 그럴까요? 지금 정확히 전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한번 끝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죠. 내년 총선 이 방향 네. 이전에 네. 다음 달에 있을 4월 이 보궐선거의 네.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네. 향방에 따라서 이 당 대표의 앞으로 나아갈 이 추진 방향도 달라질 것이겠지만 또 이제 내년 총선에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이런 이 향방은 뭐 저는 조금 간단히 압축을 한다면 2016년부터의 이 자유한국당의 추락, 네.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그 시점에 완전히 추락했던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다 회복됐다. 네, 회복되어가고 있다. 예, 네. 뭐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두 배 차이입니다. 자유한국당 네. 두 배 이상 이미 네.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고로 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이렇게 네. 뭐 표현을 하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방향성 내년 예. 총선 지금 보궐선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구 경북 정치권이 좀 통렬한 반성,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 그 대구 경북 그 보수의 본과의 어떤 자존심을 포기했잖아요. 네. 뭐 이미 이제 성적표에 나왔듯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번에 행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예. 움직이다 보니까 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통렬하게 좀 이렇게 반성을 하고 특히 또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좀 쓴소리를 좀 했잖아요. 사실 뭐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네. 것도 한계가 네. 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몸해가지고 예. 개파 정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이제 우리 지역 정치권이 네. 뼈아프게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나서야 될 것. 네,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자기 반성 또 네. 자아 성찰이 예, 예. 필요한 시기다라고 네, 좀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의 표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최대 주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든 지역 정치권 지금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저희도 취재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